몇 분 빼고는 다 잘 보셨던데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데 1차는 만약 이번 시험에서 한 40점 중반 이상 나오셨다고 하면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2차는 한 30점대 이상 나왔다고 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요약 정리나 또는 문제풀이 해 나가시게다 보면 좀 충분하게 공부할 게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모의고사는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예, 별로 대답은 없으시지만. 예, 이번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 지난 시간에 좀 하셨죠? 지난 시간에 664 하실 차례신가요? 예. 666페이지 하실 차례시죠? 666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건설 찾으셨죠? 예. 하여튼 시험 보시기 전까지 모의고사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과정 거치고 통역 모의고사 또 지나시다 보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시다 보니 전체 흐름 체계나 문제 만들어지는 형태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숙지되시게 된다고 하면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 중에 1차가 한 40점대, 50점대 나오셨다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분은 이미 합격권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냥 하산만 안 하시고 끝까지 오시면 아무 문제 없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666페이지의 주택건설 함께 보십니다. 주택법령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도모하게 됩니다.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이 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다 보면 시행자라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자가 한 500세대 또는 6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땅을 한 10,000평 정도 또는 15,000평 정도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이 해당 회사의 임원이거나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배인급의 대리인이라고 하면 그런 계약 체결을 도모해 나가실 필요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하고 거래하시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한 10,000평, 10,000평이나 15,000평을 사겠다고 하다 보면 그 경비에 대해 내가 다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불하고 나니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서 회사가 해당 토지 소유자 직거래 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 보시게 된다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간혹 시행자 하시는 분들 뵈는데 그 시행자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점심 사겠다고 식사 약속하시면 그냥 한 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팀원이라 해서 한 12명, 13명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잘만 해결되면 500억, 1,000억, 2,000억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밥값 내는 거 보면 제가 밥값을 다 쓰더라고요. 믿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딱 한 분만 좀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 뭐 누굴 좀 도와주다 보니 그분이 시장 당선되고 나서 개발 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그분과 함께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 빼고는 말짱 꽝입니다.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업체가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은 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주택건설과 관련되어서는 1단계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업체 파트에서는 보통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 주변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선 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모두 건네고 나중에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분양받게 되는데 그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체의 자격을 법으로 현재 제한하게 되며 우리 주변에 공공이라 불리는 국가, 지방 자탄체, 그리고 주택공사, 지방공사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의 경우에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민간과 관련되어서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사항과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이 많이 개정되어 두 문제를 조합에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면 조합 당연히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올해는 등록사업자까지 일부 내용을 좀 확장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지에 대한 사항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땅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기본적으로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666페이지 사셨죠? 1번 사업체 찾았습니까? 박스 속에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주택공사, 3번 주택공사, 그리고 3번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그리고 4번 기타 등등이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시는 겁니다. 특별히 등록사업자 찾으셨죠? 연간 단독택의효는 20호, 공동택의효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도시형 생활택의효는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자와 관련되어 다시 잠깐 살펴놓습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 공급에 있어서는 선 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함으로써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분양 계약 체결하고 3년 뒤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선분양 후 시공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체와 관련되어 공공 또는 공적 사업체로서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 후 시공한다 할지라도 계약금 등을 모두 맡길 수 있지만 저 공공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신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입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23군데, 24군데 조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딱 한 군데만 지금까지 공사 완료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받았다더라고요. 나머지는 한 10년 지나도록 주택건설사업 제대로 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만들고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알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만약 꼭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길 겁니다. 가끔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한 7억이라고 하면 얘들은 한 4억대에서 5억대 분양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돈 대출 받아 직접 주택 건설 사업하고 완료되게 되면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되면 시세 차익 꽤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되어 형제 자매로부터 돈 버는 방법을 전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 없던데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형제 자매에게 식당 차리는 비법을 좀 가르쳐 줬는데 한 100m 옆에 뭐 신유라고 하는 말을 상호 붙여놓고 뭐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손님 서로 빼앗아 간다고 해가지고 싸움만 나시던데요. 그래서 돈벌이들은 자기가 직접 처리하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전수되는 것이지 형제 자매까지도 쉽게 이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 벌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에게 소개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가입하시는 것이지 인가 전에 가입하시게 되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최대 15년 정도는 기다려야만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가 50대 때 투자하셨다고 하면 환갑 훨씬 더나 입주하시게 되는데 자제분들이 나를 위해 제사 지내줄까요? 지내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입하시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 영향이 된다고 하면 내가 얘를 주도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돈 짭짤하게 생겨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구분해 주실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업이란 단어는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그 일 하는 자를 업자라 합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시행을 하고자 사업을 하는 자를 등록사업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시행과 비교되는 말로서 시공이란 말이 있는데 만약 이 시공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와 관련된 등록 절차를 거친 때에만 직접 시공할 수 있고요. 주택법상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그때는 시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삼성이나 대우 등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과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을 동시에 한 자로서 시공과 시행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택법상의 등록만 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만? 시행만 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등록사업자는 남양주시에만 주택건설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까지 내려가서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등록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등록할 필요 없는지 등록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하셨는데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만약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미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에 20호 이상의 단독주택과 20세대 이상의 공동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미리 등록해야 되고 등록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제가 2학년 2반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형벌에 관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자금 관련 요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 시에 전문 인력 요건으로서 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두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만큼은 법인은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는 차이점을 두게 됩니다. 아마 주택법에 주택건설사업 형태가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등록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사기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자산평가액을 6억 원으로 달리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 빼고 나머지는 항상 동일한 금액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옆에 페이지의 비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다만 1, 2, 3 묶어놓습니다. 1, 2, 3 보시게 되면 국가, 지방자탄제, 주택공사, 지방공사 찾으셨죠? 얘들은 공적 사업체로 분류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여기 공공은 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하게 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공공의 경우는 그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 기준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등록 요건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자본금 3억 주셨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6억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지키십니다.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지키십니다. 다만 여기 결격 사유는 특정한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결함이 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빼고 다 법률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민법을 빼버리게 되면 다 공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등에 대한 표현을 결격 사유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각각 구분해서 표현한 반면 공법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죄다 결격 사유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99%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결격 사유 기간은 죄다 2년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셨을 때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되었을 때는 결격 사유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3년 이내는 다시 공인중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주시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결격 사유라고 하면 죄다 그 기간을 2년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공법에서는 5년짜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5년짜리 나중에 도정법 공부하시면서 도정법에는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되어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5년짜리로 하나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 빼고는 죄다 결격 사유를 2년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667페이지에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있어서는 등록 말소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등록사업자 될 수 없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세금을 받았을 때 결격 사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이 두 가지 정도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알고 있는 2년이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3년짜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나중에 도정법의 이야기 나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시고 나머지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죄다 2년짜리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시공 차셨죠? 등록사업자의 시공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잠깐 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보십니다. 등록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등록사업자가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하게 되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시행을 담당하게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공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행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직접 주택건설공사도 할 수 있는 시공에 관한 요건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공이라면 몇 글자입니까? 2글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록사업자가 되는 것은 시행과 관련된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 3억, 개인의 기본 자산평가액이 6억, 3 곱하기 2하면 6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기술 인력 1명 이상 확보한 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저 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경험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시공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자본금 5억, 개인의 기본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것.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 확보한 때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최근 5년간, 5년부터 가로해 놓습니다. 주택건설 실적 100호, 100세대 이상인 경우 100세대 이상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법인자가 시행만이 아니라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3 더하기 2하면 5이고요. 그리고 이 개인의 경우는 법인의 2배입니다. 그래서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과 시공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1명 필요했었는데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3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 더해 만든 것이 시공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함께 본 겁니다. 법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시공 2글자니까 3억에 2 더하면 5 나오는 것이고요. 기술자 1명에 2 더하면 3명 나오는 것. 그래서 법은 저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자는 시공까지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등록하게 되는데 5년간이라고 하면 곱하기 5하면 최소 1년에 20씩 그래서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았을 때는 직접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은 시행과 시공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별개입니다. 시행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시공은 공사만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게 된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현대나 또는 대우에다가 공사를 맡기게 되면 특히 현대는 공사 금액이 한 800억 이상 아니면 맞지 않습니다. 그냥 100에 공사 수주했다고 하면 자기들 세금 내야 될 것 계산해서 한 20% 수익 빼고 80%의 하도급하고 그 하도급 받은 자는 또 64%의 재하도급 하는 것이 일반 형태이거든요. 이걸 직접 시행하고 시공하게 된다고 하면 그 차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록사업자 되었을 때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 직접 시공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시공과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는 이 더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되셔야 되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았다고 하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5 곱하기 20 하면 1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향후 시험 문제 나올 게 있다면 주택 상환 사채 제도와 그리고 6층 이상의 주택 건설과 관련되어 3년 300세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직접 시공할 때는 5년에 100입니다. 이것 뺀 나머지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는 3년 하면 300 나와야지 옳은 지문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실적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5년 하면 100이고 3년 하면 같은 숫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3년 이야기 나오면 300으로. 얘는 천천히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실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5년 하면 100이고 3년 하면 300이라는 것만 나중에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하다못해 등록사업자의 말소 등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670페이지 찾으셨죠? 3번 공동사업체 찾았습니까? 양가로 1번 체크십니다. 양가로 2번 함께 보십니다. 공동사업체로서 세대 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덴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부터 가로 해서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로서 조합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목적 달성하게 되면 해산 인가받아 해산해버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성은 계속 승계되겠습니까? 단절되겠습니까?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하게 된다면 주택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착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랑?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리모델주택조합은 기존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주택건설 사업 한다 안 한다? 새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구성원에게 주택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만약 300명 모이게 된다고 하면 30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원이 100명 모집되었을 때 300세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00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다면 일반 분양 형태로 분양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개발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만약 350명 있다고 하면 이때 건설할 수 있는 조합주택 수는 350세대까지만 건설하는 것이 특징이고 일반 분양하는 것 없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이 100이면 300세대의 조합주택 만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그러면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데 최근 강남 쪽에 선착순으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꽤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선착순이 좀 문제 있다고 하니까 추천 방식으로도 일반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보다 많은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999명이면 이번에 만들 수 있는 조합주택 수는 몇 개만 999세대만 건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먼저 깔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합원 수가 200이었을 때 보통 500세대 아파트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공급할 물량 200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세대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공사 비용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반 분양하는 세대이고요. 그리고 100은 시행자와 시공자가 나누어 가질 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보다 많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인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만큼만 건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걸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 공동사업체 사셨죠?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이때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 가로 해놓습니다.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주택조합은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자입니까? 기존 공택을 리모델하는 것입니까? 기존 공택을 리모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만?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 주택 건설하는 겁니다.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만 해당하고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새로 주택 건설하는 자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리모델주택조합은 단독 사업 시행하는 것이지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공동사업 시행한다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주택조합은 한 20년 된 아파트를 낡고된 아파트를 고치는 것이 리모델 사업의 본질입니다. 현재 리모델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 리모델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수선형은 사용 검사 후 10년 경과된 때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15년 경과돼야 되고 안전진단 통과한 이후에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리모델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된다는 것 이해이십니까? 그러면 둘 다 기간의 제한을 받긴 받지만 10년 경과되었을 때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 하는 것과 15년 경과되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좀 더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증축형입니까? 대수선형입니까? 대수선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 사업은 기본 개념이 대수선입니다. 증축형은 안전진단 통과란 요건과 15년 경과라고 하는 추가 요건을 확보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 사업과 관련된 보편적인 개념은 대수선형이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공택을 고치는 것인데 집주인이 직접 고치는 것 가능하죠. 하지만 혼자 고치게 된다고 하면 300세대 구성되었을 때 만약 한 달씩만 공사기간을 따로 다른 시기에 잡고 한다고 하면 한 300개월 동안 계속 소음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 끝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리모델 사업을 입주자 대표 회의나 조합이 주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집 고친다고 하면 세대당 한 100만 원 들 걸 300세 함께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30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도하는 것이 리모델링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새로 조합대 건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전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고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꼭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새로 집 만드는 사람입니다. 리모델링은 집을 고치는 게 대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새로 주택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고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단독 시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거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 찾았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표 3개를 남발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험은 10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 7월 달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주택관리사 시험을 한번 보게 되는데, 그때쯤 되게 되면 인력공단에 주관한 시험 웬만한 시험은 다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문제 냈던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직전에 시험 문제 낸 것 또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유사한 부분에, 만약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 피해서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10월 달에 봐가지고. 그래서 얼추 시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꾸준히만 좀 따라오시게 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워낙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해놓고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예, 조합 함께 보십니다. 현재 우리 공부부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조합이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도정법 공부하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그러한 곳들을 각각 보게 됩니다. 반면 주택법상 조합이라고 하면 방금 보셨던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수도권에 해당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수도권에 만들어지는 지역주택조합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만들어지는 조합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만들어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조합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얘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웬만하면 한 3년, 5년 안에 어떻게든 조합택 만드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주택조합은 현재 3가지 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는 것 잠깐 살펴놓으시고, 첫 번째, 이러한 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땅이 있겠죠. 그 땅은 어떤 특정한 시군구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외에 있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췄을 때 예외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일반법이라는 것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공법상 원칙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고, 특별법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걔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는 직장주택조합의 예외 조건과 관련되어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군구청장에게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갖출 요건이 필요한데,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자로서 조합주택 건설하기 위한 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자라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원 수만큼만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을 500명 모집했다고 하면 500세 건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받고자 한다면 인가 전 상태이거든요. 조합원 모집이 수월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조합원 한 명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조합 가입 비용을 내라고 하면 그 3천만 원은 부담스러운 돈이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3천만 내라고 하면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할 때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설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만약 1000세대라고 하면 그 1000세대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때만 조합 설립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데 우리 주택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새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주택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주거 수준 향상이라고 하면 20년,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새로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수준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에 인가받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간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형은 사용금사 후 10년 지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고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사용금사 후 15년 경과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되며 조합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현재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지 전체 리모델링 사업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을 각각 시행할 수 있는데 아파트 한 동의 공동체 소유자가 10명이면 10명만으로 조합 설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동택이 있어야만 리모델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가 아닌 공동택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나 혼자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교재 671페이지 찾으셨죠? 첫 번째 줄에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3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조합 설립 찾았습니다. 바로 위에 대법원 판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판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공법에도 판례가 나오면 공법은 과락이 당연합니다. 민법 판례보다 더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 주택조합 설립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한다고 하면 바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리모델링 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한다. 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러한 경우는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추놓습니다.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산 추놓습니다. 그래서 변경 해산 시에도 각각 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 사용권 확보 찾으셨죠? 이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얘는 무조건 반오셔야 됩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시에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 설립 동원해 놓습니다. 설립과 관련되어 인가 받으려고 하는 자는 6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 설립 동의를 해놓습니다. 이때는 주택건설 예정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여야 하고, 다만 위 동그라미 1후단, 위 동그라미 1후단이라고 하면 방금 보셨던 변경, 해산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주택조합을 해산 인가 받고자 하는 때는 땅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때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해산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립할 때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산이 너무 노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출제하는 분은 변경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때 대지 사용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설립 시에만 대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할 필요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시게 되면 리 모덴주택조합 설립인가 찾으셨죠.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국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결의 증명 서류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1번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동원해 놓습니다. 전체 동원해 놓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결의 필요하고, 2번입니다.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는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3분이면 되실 겁니다. 현재 공터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사용사업 10년 경과되면 대수형, 15년 경과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려면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실시하고 통과한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택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개념 이해이십니까? 이게 안 되시면 다시 1월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월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공용 부분이라면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증축할 수 있는데, 전유 부분은 원칙 30, 주거 설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를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주거 전용 면적을 최대 몇 %까지 늘릴 수 있느냐, 최대란 쓰게 된다면 그때는 40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의 비교 대상은 1대1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동택 단지의 세대수가 200세대였는데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세대수가 200 이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좀 더 비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과밀화 현상이라 하고, 그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한 지분이 바뀌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립해야 되고,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세대 부족 현상, 세대수 늘어나게 되면 과밀화 현상 예상된다면서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비교 대상은 수평 증축형입니다. 계단식 아파트라고 하면 라인 하나 더 확보하게 되면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평 증축형과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에 관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복습 약간 하기로 하셨는데, 하긴 지난 모의고사 보신 분이 딱 4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복습을 안 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보시고 실제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내가 알아야만 공부할 마음이 생기시는데, 그렇게 안 해버리신다고 하면 공부할 마음 안 생기시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계속 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를 몇 번 보셔야만
충격을 먹으셔야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리모델링 인허가 이후 2차 안전단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대 수직 증축하게 되었을 때 3계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으며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고 수직 증축하고자 한다면 기존 내력벽이나 기둥 재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년, 25년 전에 해당 공택의 구조, 설계도, 구조가 확보된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해당 공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전체 동의받아 시군구청장이 인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공동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고자 한다면 얼마? 75. 그러면 방금 3분의 2라는 것 함께 보셨는데 저 3분의 2는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요건이 아니라 조합 설립, 조합 만들고자 할 때 요건은 3분의 2고요.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 인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75%의 동의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열심히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하여튼 조합 설립 때는 3분의 2고요.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75%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 그걸 잠깐 구분만 해주십니다. 그거 보려고 지금 이거 보셨습니다. 결론 내리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